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파이어베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어베이스는요, 원래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인증이라든가 파일 저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서버리스 환경으로 동작하는 간단한 펑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동시키게끔 제공을 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그런 서비스들을 모아놓은 그런 형태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사용을 하게끔 만들어졌는데 일부 기능들은 웹에서도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웹에서 많이 이용을 해서 지금은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 외에도 유니티하고 그리고 웹 이렇게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제가 로그인을 해가지고 한번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이거 제가 몇몇 화면들을 들어가면은 자꾸 화면이 깨지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간단하게 커뮤니티 같은 형태의 프로젝트들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파이어베이스를 하나 만들고요.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다면 안 만들어도 되지만 대부분은 구글 애널리틱스를 같이 이용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이트 방문자들에 대한 통계를 보고 싶은 그런 분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생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콘솔에 들어가면 파이어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이렇게 왼쪽에 목록 형태로 나오게 되고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들은 무료로 제공을 하고요. 어떤 것들은 비용을 조금 내서 사용을 하고 어떤 것들은 그 중간 정도 이제 무료 구간을 제공하지만 초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웹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대표적으로는 이 인증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것과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도 여전히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여기 비교하는 쪽에 가서 보시면은 파이어 스토어하고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하고 두 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동일합니다. 거의 대부분 동일하고 일단은 파이어 스토어가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의 조금 상위 호환 같은 그런 성격의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저희는 파이어 스토어 쪽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이전에 오늘은 이 인증, 어선티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어선티케이션 쪽 시작하기를 해서 어떤 방식의 로그인을 할 거냐. 파이어베이스의 이 어선티케이션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이 소셜 로그인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글하고 페이스북하고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기터브, 야후 그리고 이게 애플리케이션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만약에 게임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게임은 이제 플레이 게임즈하고 애플 게임 센터에 대한 연동이 또 필수겠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파이어베이스를 이용을 하는 경우들이 또 많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꼭 이제 서드 파티 로그인만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메일 비밀번호 기반의 로그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조금 까다로운 방법이지만 로그인을 할 때마다 전화로 인증을 하는, 이게 문자 인증 부분이 아니라 진짜로 전화 인증을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익명 로그인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화 로그인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전화 통화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료로 제공이 되진 않고요. 이메일이나 소셜 로그인 같은 것들은 전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센티케이션은 별도의 요금 없이 완전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들 때문에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희는 이 중에서 이메일 비밀번호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근데 이메일 비밀번호로 회원가입을 받는다고 하면 이메일 비밀번호 두 가지만 받는다고 해도 이거를 실제로 이메일 비밀번호로 입력받은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도 해야 되고요.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도 해야 되고요. 이런 처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대로라면은 이게 이제 백엔드 구축이 없이 만들어지긴 좀 어려운 부분이죠. 파이어베이스에서는 이메일 비밀번호에 대한 거를 아예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손쉽게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메일 비밀번호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체크하고 사용 설정 활성화하고요. 자, 이메일 링크 방식, 비밀번호 없는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슬랙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이제 매직 링크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는 이메일만 넣으면은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고 인증 메일에 링크만 누르면은 로그인이 되는 그런 방식의 로그인을 사용을 하는 것도 간단하게 온오프만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메일하고 비밀번호를 다 넣어서 가입하는 걸로 하고 저장을 해주면은 이렇게 사용 설정이 되어서 활성화가 됩니다. 여러 개의 로그인을 같이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새 제공업체 추가해가지고 지금 이메일 비밀번호 활성화를 했고 다른 것들도 사용을 하려면 체크를 해서 활성화를 해서 여러 개의 방식으로 로그인을 하도록 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는 이메일 비밀번호만 할 겁니다. 오늘 뭐 자세하게 할 건 아니지만은 이거를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메일 주소 인증에 대한 템플릿이나 비밀번호 재설정에 대한 템플릿이나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설정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를 해서 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지금은 이메일 비밀번호를 쓰고 정말 간단하게 기본적인 형태로만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활성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작업은 끝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 저희가 이 로그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페이지를 만들어 가면서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프로젝트 개요 쪽에 가면은 여기에 앱에 파이어베이스를 추가하여 시작하기라고 되어 있는 거 아래쪽에 iOS, 안드로이드, 웹, 유니티, 이제 플러터도 있군요. 그 중에서 저희는 지금 웹에 대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웹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에 닉네임을 넣으라고 하는데 저희는 아까부터 계속 커뮤니티라고 다 넣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커뮤니티라고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SDK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파이어베이스를 npm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 밑에 이렇게 설정을 해라 라는 이런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 그대로 이 내용, 이 페이지 그대로 두고 나중에 설정 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기는 한데 이 내용을 가지고서 저희는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앱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커뮤니티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희가 아까 작성을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올 건데, 그 전에 파이어베이스를 설치를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얀 데브 해가지고 실행을 시키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3000번 포트로 접속을 하면은 우리가 늘 보던 그 페이지를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약간 진행이 같이 될 건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은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일윈드에 대한 부분 설치가 좀 필요하고요. 자, 필요한 패키지들 설치하고, 그런 다음에 테일윈드 설정 추가하고요. 그리고 포스트 CSS에서 컨텐트에 대한 부분들 추가해주고요. 글로벌 CSS에 내용들 넣어주고 3000포트에서 서버 시작하겠습니다. 자, 로드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파이어베이스를 하다 왔으니 파이어베이스 마저 확인을 해줘 보도록 할게요. 파이어베이스의 이 내용을 저희가 index.js에다가 전부 다 그대로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솔에 로그해서 앱에 대한 부분을 로그를 찍어 보겠습니다. 자, 개발자 도구 열어서 새로 고침해 보면 지금 애널리틱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필요한 건 아닌데 저기에서 에러가 좀 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삭제를 해주고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로그에 이 뭔가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가 되기는 됐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지금 우리가 당장 이 로그 내용을 보면서 뭘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확인이 됐다라는 정도에서 일단 성공한 걸로 보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분리를 해가지고 관리를 많이 해 놓습니다. 그래서 파이어베이스에 대한 부분들은 네트워크 관련된 처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util에 넣어도 되고 파이어베이스라는 디렉토리로 정리를 하기도 하고 저는 네트워크 안에 파이어베이스 앱이라는 이름으로 JS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다 복사를 해서 자, 파이어베이스 앱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요. 익스포트 디폴트 앱 해서 이 앱에 대한 내용들을 익스포트해서 별도로 분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컨피그에 있는 내용들을 이 코드 안에 두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환경 변수에 대한 부분들로 분리를 하면 더 좋은데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넣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증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인증에 대한 부분들은 auth.js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요. 자, 파이어베이스 앱을 이렇게 임포트를 해옵니다. 저 파이어베이스 앱이라는 파일 안에서 익스포트한 내용들이 여기 이제 임포트가 되겠죠. 그리고 파이어베이스의 auth를 이렇게 임포트를 해오는데 이 안에서 getauth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etauth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getauth 하는데 이 getauth를 할 때 안에 저 파이어베이스 앱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어베이스 앱을 이렇게 getauth 해가지고 전달하고 export default auth 이런 형태로 내보내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OS에 대한 부분들을 할 거고, 이게 이어져서 다음 시간에는 파이어스토어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할 건데요. 근데 여기에 파이어스토어는 DB라는 이름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시 쓸게요. 파이어베이스 앱을 아까 만들어 온 파일에서 읽어오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자, 파이어스토어 안에서 이렇게 get firestore라는 함수를 가지고 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get firestore 할 때 마찬가지로 여기에 firebase 앱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export default db. 자, 이런 식으로 이 파이어베이스 앱이 여러 군데에서 사용이 돼가지고요. 별도로 이렇게 모듈을 분리를 해놓고 OS라든가 DB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을 하게끔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저희가 그 로그인에 대한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로그인에 대한 부분들만 빠르게 한번 구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 페이지는 그대로 두고 저희가 sign인이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에 자, 로그인 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포믹을 이용을 하면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포믹 이용해서 넣는 시간이 그렇게 아주 많지가 않아서 저희 그냥 저번에 했던 것 중에 처음 했었던 그냥 폼에 기본적으로 상태 두 개 직접 할당해서 다루는 그 방법대로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인이라고 타이틀을 하나 만들고 div 아래에 input 하나 넣고요. 패스워드도 하나 넣고요. 자, 이메일에 대한 상태를 하나 만들고 패스워드에 대한 상태도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value에는 이메일이 들어가고요. 앞에 타입도 이메일인 게 좋겠군요. 자, onChange에서는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패스워드도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value는 패스워드고 onChange에서는 set 패스워드가 사용이 되도록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인 페이지 가면 이런 식으로 폼이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테일윈드를 할당을 해서 지금 내용이 전혀 나오지가 않으니 정말 간략하게만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 잠시만요. 스타일이 적용이 왜 안 되죠? 서버를 재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뭔가를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기능 먼저 좀 구현을 해놓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브밋이라는 함수를 만든 다음에 이메일하고 패스워드에 대한 값을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게끔 만들 거고 여기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저기 있는 서브밋이 실행이 되게끔 해주면 이렇게 이메일과 패스워드에 대한 값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이어베이스 콘솔로 잠시만 한번 다시 가볼게요. 아까 인증 부분에 가서 여기에 사용자를 내가 임의로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회원 가입을 물론 하면 되지만 아직은 회원가입 페이지가 없으니까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걸 확인을 해 볼게요. 사용자 이메일을 email@host.com이라고 하고 비밀번호를 패스워드라고 해가지고 사용자를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어베이스의 OS 안에 있는 패키지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사인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sign in with email and password라고 이름이 아주 직관적으로 되어 있죠. sign in with email and password라는 이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로그인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로 하냐면은 저 함수를 실행을 할 때에는 여기에 맨 앞에 OS에 대한 객체가 하나가 필요하고 이메일하고 패스워드를 순차적으로 집어넣게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까 넷 패키지 안에 OS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OS 집어넣고 이메일 넣고 패스워드 넣고 이렇게 세 개의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로그인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 된 쪽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캐치에서는 에러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실제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스 쪽에서 지금 오류가 났는데
오타가 났군요. 감사합니다. 자, 오타 수정하고 다시 서버 구동해서 여기에서 틀린 것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완전히 잘못된 내용을 넣고 로그인을 누르면은 자, 오류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밑에 유저 not found 해가지고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로그인이 실패했다라고 사용자에게 안내를 해주면 되겠죠. 자, 제대로 된 값을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에 이메일 at host.com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놓고 로그인을 누르면은 자, 유효하지 않은 이메일이라고 오류가 났군요. 제가 아까 계정을 뭘로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제가 좀 전에 뭔가 오타를 냈거나 지금 상태가 조금 변경이 제대로 안 됐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찍힌 쪽입니다. 에러가 아니라 그냥 일반 로그로 찍혔죠? 일반 로그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로그인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이어베이스의 좋은 점은 이런 거 외에도 이 로그인에 대한 부분들을 자, 로그인에 대한 부분들을 이벤트로 제공을 한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로그인을 하고 나면은 이 로그인이 됐고 안 됐고 뭐 이런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고 특히 이 사이트를 이제 재방문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유지를 하는 경우에는 로그인이 유지된 상태에 대한 관리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을 아예 파이어베이스에 위탁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게 되면은 훨씬 좀 간단하게 이런 부분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 컴포넌트 안에 헤더를 만들어 가지고요. 익스포트 디폴트 펑션 헤더 해서 여기에 헤더 태그를 하나 넣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저희가 로그인이라고 버튼을 하나 만들 건데요. 그리고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서 로그아웃이란 버튼도 만들 겁니다. 로그인, 로그아웃이 두 가지가 있게 되면은 이거는 같이 보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겠죠. 로그인, 로그아웃은 둘 중에 한 가지만 보여지게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파이어베이스에서는 이벤트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화면에 먼저 뿌려놓고 화면에 변화되는 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베이스 레이아웃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익스포트 디폴트 펑션 베이스 레이아웃 해서 여기에 헤더 컴포넌트를 뿌려놓고 칠드런을 하나 받아서 메인 태그 안쪽에 칠드런을 이렇게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인 쪽에도 이거를 베이스 레이아웃으로 전체를 감싸도록 해서 여기 위에 로그인, 로그아웃하고 밑에 이제 이 내용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지금 텔빈드가 왜 안 되는지는 제가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헤더에다가 마진하고 밑줄 정도만 살짝 그어놓고 여기 버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딩도 좀 줘야 되겠군요. 자, 로그인, 로그아웃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를 할 건데요. 이 부분들을 자, 파이어베이스 안에 있는 오스 안에서 on OS state change라는 이런 이벤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OS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OS에 대한 부분들을 임포트를 해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on OS state change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했던 것처럼 유즈 이펙트 안쪽에서 처리를 해줄 건데요. 유즈 이펙트 안쪽에서 on OS state change 해서 이 안에 자, 이 유저라는 결과를 받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 유저에 대한 부분들이 이 이벤트 안쪽에 전달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 유저 데이터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이게 널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그인이 안 됐으면 널이고 로그인이 돼서 뭔가 정보가 있으면 해당 정보가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내용들을 넣어놓고 그리고 저 결과를 결국은 상태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널로 이렇게 상태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밑에다가 자, 유저가 존재하면 현재 로그인이 된 상태겠죠. 그러니까 로그 아웃을 출력을 하고 그리고 유저가 없는 경우에는 로그 인을 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즈 스테이트를 임포트를 안 했군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까먹은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에 유즈 스테이트를 임포트를 해야 되고 이 오스를 임포트라고 아직 안 썼죠. 오스 스테이트 체인지 앞에 오스가 먼저 전달되고 이 처리하는 함수가 뒤쪽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면은 여기 지금 로그가 이제 찍히기 시작을 했어요. 로그인을 아까 한 게 자동 로그인이 벌써 이미 처리가 돼가지고 여기에 로그가 찍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확인이 됐을 때 send user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 결과로 받은 유저를 입력을 하게끔 해주면은 자, 로그인이 됐으니까 이제 여기 로그 아웃이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 로그아웃을 누르면은 뭔가 또 처리가, 로그아웃을 누르면 실제 로그아웃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들도 여기 이제 sign out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sign out이라는 함수가 있어서 여기 이제 on 클릭을 했을 때에는 sign out해서 sign out 할 때도 이 오스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로그아웃을 누르면은 자, 로그인 유지된 것들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상태가 로그인으로 바뀌고요. 로그인을 눌렀을 때는
로그인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받아야 할 테니 현재 페이지로 넘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로그인 버튼에 처리가 되어야 할 거는 링크 태그에 대한 처리입니다. 그래서 링크에 이제 href 해가지고 사인인으로 오게끔.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email at host.com 그리고 패스워드 이렇게 넣어서 로그인을 누르면 상태가 변하면서 위에가 로그아웃이 되고 로그아웃을 누르면 다시 로그아웃이 되면서 상태가 바뀌는 이런 로그인 전후에 대한 처리 그리고 자동 로그인에 대한 처리까지 전부 이걸 통해서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회원 가입 페이지를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회원 가입 로그인 두 개는 돼야 이게 좀 제대로 한 세트가 완성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signUp.js를 만들고요. export default 펑션 signup 해서 만들어 놓고 여기에 베이스 레이아웃을 이렇게 베이스 레이아웃을 감싸고 이 안에 타입 이메일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서 타입 패스워드 그리고 버튼 회원 가입 이렇게 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업으로 이동하면은 이렇게 두 개 인풋이 있고 회원 가입이 되겠죠. 플레이스홀더 이용해 가지고 이메일 비밀번호 이렇게 넣어 놓고요. 자,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도 파이어베이스에서 함수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저게 그 create user with email and password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임포트를 하고요. 이메일 패스워드에 대한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서브밋 함수 만들어 가지고 이 서브밋 함수는 저 위에 있는 create user with email and password 해서 항상 맨 앞에는 저 오스가 들어가요. 맨 앞에 저 오스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메일, 패스워드 이렇게 두 개를 넣어서 회원가입 성공이라고 얼럿을 띄우고 캐치일 때는 얼럿에서 회원가입에 실패했습니다 라고 얼럿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회원가입 버튼에다가 클릭을 했을 때 서브밋을 할당을 해주고요. 밸류에다가 이메일 체인지에다가는 셋 이메일에서 넣어주고 비밀번호도 동일하게 패스워드와 셋 패스워드를 할당을 해주겠습니다. 자, 좀 위험한 회원가입 폼이 됐죠? 지금 저희가 포믹 이용해서 밸리데이션이랑 더 해주면은 더 완벽해질 것 같고 지금은 포믹을 적용하기 전이니까 여기에
이메일 비밀번호만 넣고 바로 회원가입을 시킬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user 1 user.com 하고 비밀번호는 패스워드라고 넣어가지고 회원가입을 시켜주면은 회원가입 성공이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이 되면은 로그인을 같이 시켜줘요. 파이어베이스에서는 회원가입 완료되면은 완료된 내용으로 바로 이제 로그인 진행해가지고 되게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상태 변경을 만들어 놨고 상태 변경이 바로 동작을 했죠. 바로 동작을 해가지고 위에 내용이 로그아웃으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그아웃을 좀 시켜주고 여기에 다시 회원가입을 시키려고 하면은 이번에는 회원가입이 실패했죠. 여기 이제 이유는 뭐 이제 중복된 아이디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내용은 에러 객체 안쪽에 있으니까 그거 이용해가지고 화면에 출력을 뿌려주면 되는데요. 일단 지금은 회원가입에 실패했다 정도로만 뿌려놓고 내용을 바꿔가지고 다시 회원가입을 시키면은 이렇게 회원가입 성공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회원가입 성공을 했을 때에는 굳이 얼럿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회원가입이 돼서 로그인이 됐다는 게 아예 시각적으로 표시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회원가입 성공을 했을 땐 그냥 메인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에다가 자, 수동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링크 태그 외에 수동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유즈 라우터라고 Next.js에서 제공하는 훅을 이용을 해서 회원가입을 성공을 했을 때는 라우터에 푸시해서 그냥 루트로 이동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user3 user.com 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성공함과 동시에 메인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저희가 지금 메인에는 베이스 레이아웃이 적용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터 지우고 헤더도 지우고 가운데 내용만 남겨서 바깥을 베이스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감싸주면은 H5는 놔둘 걸 그랬나요? 그럼 일단 다시 남겨놓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감싸는 태그를 베이스 레이아웃으로 변경을 해주면 자, 웰컴 투 넥스트 JS 있고 위에 이제 로그인이 된 상태니까 현재는 로그아웃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이어베이스를 쓰게 되고 파이어베이스로 인증을 하게 되면은 이 이벤트를 기반으로 해서 표시를 하게 되고 어떤 페이지는 아예 접근을 하면 안 된다 내지는 뭐 게시판 지금 저희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니까 게시판 내용 조회는 되지만 댓글 입력을 하려면은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을 만들었을 때 그런 조건들에 대한 분기 처리도 아까 작성을 했었던 그 스테이트 체인지에 대한 이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화면에 표시되는 걸 분기하는 것들도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로그인 대신에 지금 저희가 로그인도 만들지만 회원가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가입은 사인업으로 처리를 해서 자, 로그아웃을 하면 로그인, 회원가입 두 가지가 나오고 로그인을 하거나 회원가입을 할 수 있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자, 헤더가 이런 식으로 상태가 변하는 로그인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회원가입도 마지막으로 완료가 됐을 때 현재는 상태가 그 사인인을 해가지고 이메일하고 패스워드로 완료가 됐을 때 로그만 찍는 걸 넣어놨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즈 라우터 이용해서 라우터에 푸시 이용해가지고 홈으로 이동을 하게끔 처리를 해주면은
user3@user.com 패스워드 로그인을 했을 때 자, 로그인이 되면서 메인으로 이동을 하는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파이어베이스 이용해서 구현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인증 부분을 했고 여기에 뭐 소셜 로그인을 추가를 한다. 소셜 로그인에 대한 부분들 제공을 하고 있으니 굉장히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구글 로그인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뭐 페이스북 로그인은 페이스북 개발자 계정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따로 해야 되지만 구글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이어베이스가 구글에서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정말로 그냥 손쉽게 체크 몇 번만 하면은 자동으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설정이 돼가지고 로그인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손쉽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파이어스토어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게시판 같은 것들을 구현을 할 건데 게시판 구현을 할 때 이 파이어스토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화면을 만드는 화면에 이제 입력 폼도 만들고 게시판 뷰도 만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런 내용들을 해가지고 이 커뮤니티 서비스들을 다 만든 다음에는 실제로 이 서비스가 지금은 계속 저희가 로컬에서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컬에서 확인을 하고 이거를 어딘가 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어야 이게 웹 서비스로서의 진짜 목적을 다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음 시간에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요 궁금하신 내용들은 현재 지금 채팅창 계속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채팅 쪽으로 올려주시면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원래 이제 요거 정각까지 진행을 하는 거여서 10시 정각까지는 제가 채팅이 있으면서 질문들 주시는 거 답변 드릴 거고요. 뭐 꼭 이제 오늘 진행한 내용들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뭐 더 광범위한 질문들 주셔도 거의 대부분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것들 있으면은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 나머지 구현에 대한 부분들과 배포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하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